안녕하세요. 차트 특공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띠링띠링. 예, 김재학입니다. 땡입니다. 네, 오늘 약간 첫 시작을 조금 발랄하게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부산에 네. 강의하고 와고 난 뒤에 저도 몸살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주변에 지금 막 바이러스를 팍팍 퍼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일단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몸으로라도 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귀여움을 떨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차트맨께서는 차트를 어떤 걸 이번에는 질문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드디어 10번째인데요. 오늘 네. 벌써 10번째입니까? 네, 벌써 10번째더라고요. 오늘 차트 특공대 이제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요? 예. 선생님께서 매일 시황방송 오전 오후에 실시간 방송하시잖아요. 네네. 항상 말미에 이제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 여러 가지 도미넌스들을 항상 체크해 주시는데 저도 잘 모르고 또 아마 이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미넌스에 대해서 질문하고 배워보고 좀 배워보면 좀 실시간 방송 볼 때나 또 따로 시황을 체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은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가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왜 같이 체크하시는 거죠? 이거는 뭐 질문에 대한 오늘 스스로의 답변 없습니까? 네. 되겠다. 도미넌스 부분을 살피는 거는 도미넌스가 보통 주식에서는 거래소와 거래가 중앙 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우리가 말하는 증권사들은 브로커거든요. 브로커. 법률적으로는 브로커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치 자금이나 여기에 이제 외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금 규모 그리고 뭐 실제로 거래됐던 종목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들이 거의 1단위로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돼 있고 실시간 조회도 돼요. 이게 그래서 주식에 보면은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고 뭐 이러면서 외인의 동향들을 살피고 이런 내용들은 결국 뭐냐면 돈의 이동을 살피려고 하는 거죠. 돈의 자금의 이동 현황들을 살피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등락을 움직임이 있으니까 큰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추적하면서 살피는 게 일반적인 증시에서의 뭐 보통 하는 방식인데 암호화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사실 굉장히 미약하죠. 거래소에서 자기 거래소에서의 유동성 현황들이나 자금의 현황 어느 종목에 자금들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 제공이 안 되고 있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업비트가 그 부분에서 이상 거래 정상, 입금량 급등, 거래량 증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 띄워주는 정도밖에 없지.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암호화폐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아직은 거기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인 마켓캡이나 이런 다른 데서도 정리하는 데가 있지만 많이 활용한 데가 코인 마켓캡이죠.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라고 해서 실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데 들어갔던 관련된 돈, 암호화폐를 매매하기 위해서 달러를 바로 현금을 바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넣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매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체크가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전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종목들별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를 통계를 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증시하고 좀 다른 측면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사실 비트코인과 그 외거든요. 비트코인과 그 외. 그래서 비트코인과 그 외를 영어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피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호화폐 쪽에 자금이 들어와서 집행이 되면 비트코인과 그 외 알트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알트코인이거든요. 네. 예, 스테이블 코인도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그 외 간에 서로 이렇게 유동성이 어디로 쏠리는지 여부하고 이 실제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들어온지 여부는 또 시가총액으로 또 이렇게 살피는 것도 있지만 네. 도미넌스는 상대 값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두고 네. 전체를 100으로 이렇게 백분율을 해서 어느 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쏠리게 되면 비트코인 쪽에 비중이 높아지고 네. 예, 그 외 알트코인으로 이제 쏠리면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비중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그렇죠. 100이라고 하는 숫자의 네.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전체 시총을 그냥 거기다가 예, 백분율로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사실 거래를 하는 건 아닌 거네요? 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예, 거래가 아니라 예, 그 거래된 내용 돈의 예, 백분율에 맞춰져 있는 예, 지금 현재의 비중, 돈이 어디로 몰려 있는지에 대한 비중을 설명하기 위한 예, 그런 표다, 지표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네. 높아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상대 값이니까 네. 예,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예,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비트코인을 산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요 사는 의미로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다. 예, 사고 있고 알트코인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알트코인에서는 예, 누군가 팔고 있는 거죠. 이 돈을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전체 또 시총이 늘어나면서 예, 근데 이게 꼭 가격이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예, 왜냐면 전체 금액 자체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예, 보통 이렇게 백분율로 나누기 때문에 네. 전체 시총이 이전에 체크할 때는 예, 뭐 100억 달러였는데 네. 누군가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넣고 돈을 막 넣으면 일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예, 비중이 높아지겠죠. 네. 예, 비중이 높아지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고마 있는데 예,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확 올라가기도 하죠. 네. 예,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가 그럼 이게 집행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도미넌스에서는 시가총액을 알 수는 없어요. 예, 그건 따로 보는 거고 이 도미넌스의 흐름에서 돈이 어디 쪽으로 지금 현재 이동하고 있는지의 흔적만 보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네.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나오는 정보에 보면 뭐 트론 네트워크나 이더 네트워크나 뭐 여러 네트워크에서 예, USDT나 뭐 이런 부분들을 신규 발행을 했다. 네. 신규 발행을 해서 이게 거래소로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뭉칫돈이 발행이 돼버리면 도미넌스의 스테이블 코인 이제 부분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거래소로 옮기 넣고 그러면은 그러면 스테이블 도미넌스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네. 예. 도미넌스에서는 움직임이 나오죠. 예. 그렇게 되는 부분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실제로 떨어질 때는 가격이 떨어져서 진짜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옮겨가는 예, 탈출렛이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신규 발행으로 유입이 증가할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뭐 실제 차트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예, 외에는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다음 질문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실시간 방송 이제 보다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또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는 좀 역관계를 가진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과의 역관계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예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있고 여기 이제 비트코인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와 여러 뭐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한 알트코인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내놨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 프로젝트가 너무 많으니까 프로젝트가 너무 많고 또 시장에서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매매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장에서 이전에는 사실은 비트코인 자체가 기축통화였거든요. 지금 우리는 거래소 업비트나 뭐 이렇게 원화 거래소도 있고 지금 이제 해외도 이제 달러 베이스 거래소도 있고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어서 자국 화폐 피아트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그런 피아트를 암호화폐로 사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하는 거래소로 보내서 거기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했어요.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매매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는가 하면 비트코인 수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전 시장에서의 기축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따먹게 한다. 비트코인 따먹게 하는 그 관점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하고 좀 틀리긴 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서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얘기는 그 돈으로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시장에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도미넌스가,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자연스럽게 상대가 비비우니까 떨어지고, 알트가 올라가고, 또 알트에서 매도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으로 팔게 되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화가 되고 피아트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자체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한 코인이 있잖아요. 원하듯. 그러니까 얘가 비트코인 자체만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알트코인은 나 안 해. 비트코인만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줄어든다는 거는 알트를 사든 비트를 사든 뭔가를 산다는 얘기죠. 다른 종목으로 산다는 얘기니까 그 해당되는 뭐 매수를 받는 종목들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스테이블하고 비트코인에서의 역관계라기보다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역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도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그 이더리움과 BNB 도미넌스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네. 이더리움과 BNB 도미넌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그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 이유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 전에 아까 우리가 지금 도미넌스 관련돼 갖고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코인 마켓캡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코인 마켓캡의 사이트에 가셔서 위에 보시면 도미넌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도미넌스가 이래 나오고 시가총액도 나오고 거래 금액도 나오죠. 시가총액은 전체 거래되는 금액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는 지금 비트코인 차트하고 움직임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요. 그리고 도미넌스 부분은 이런 식으로 조금 모양이 바뀌었어요. 색상으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 보면 도미넌스가 쭉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부동의 2가 이더고, 그 다음에 USDT, 그 다음에 BNB,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플, 뭐 그 외에도 이제 체크하는 것마다 이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우리가 요 종목들을 보통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기준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트코인으로 일단 돈들이 이동하고 있다. 돈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우린 여기서 많은 경우에 아까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알트 코인을 살 수도 있고 비트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 그 자체의 움직임도
주목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어디 쪽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 좀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더와 BNB, USDT 뭐 이런 부분들을 기초해서 보고는 있고요. 네. 하고 이제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은 네. 자 이더하고 BNB를 왜 그럼 보느냐? 네. 예, 보느냐를 보면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쪽에 접근해서 투자 상품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이전의 방식은 그냥 가격에 맞춰서 하는 매매 방식이었어요. 이 방식으로는 분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변화되는 게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데이터들과 거래소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좀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기관들이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갖고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네. 단일 종목으로, 이게 단일 거래소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거래소에서 다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기준을 잡아야 될지 잘 몰랐는데, 그리고 또 이후에 프로젝트들이 이더 같은 경우에는 토큰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네. ERC20 토큰, 네. ERC20 토큰, 이 개념이 들어가 있고, 예, 여기서 포커를 한 바이낸스 체인, BSC, 예, 사실상 이더의 포크입니다, 포크.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능이, 트론도 이더의 포크고요. 네. 네. 예, 바이낸스 체인도 이더의 포크예요. 거기서 이제 기능을 좀 더 보완하고 추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니까 토큰 베이스가 있죠. 네. 예. 트론도 토큰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트론도 토큰이 TRC20이라고 있는 거예요. TRC20 있고 여기에 이제 TRC20 중에 하나가 USDT를 여기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토큰이고 알트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전에 자, 내용들이 나오면 여기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들이 ICO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죠. 네. 이더에 속해져 있고 바이낸스에 속해져 있는 프로젝트들, 우리가 아는 코인들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시가총액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이더에 소속돼 있고 바이낸스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체크해 놓은 게 이제 뭔가 TVL이라고 해서 네. 네트워크에 예치돼 있는 총 볼륨, 토탈 볼륨이죠. 네. 토탈 볼륨 네트워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예치돼 있는 자산의 규모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의 실질적 가치를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서 부동의 이제 이더가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주목을 받는 부동의 1위 자리로 들어서는 기준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1등, 이게 2등이었는데, 아까도 보면은 점유율은 얘가 2등인데, 네.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토탈 볼륨 락온 체인 돼 있죠. 네. 여기에 금액으로 보면은 이더가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알트 중에서 54%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전체 예치된 자금 규모에서 네. 보면, 네. 그러면 얘가 부동의 1위잖아요. 네. 부동의 1위고, 이전에는 바이낸스가 네. 그 2등이 했어요. 2등이고 3등이 트론 정도 했는데, 트론이 최 근래 들어서 올해 이제 상반기 지나면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트론에서 발행이 엄청 됐어요. 신규 발행들이. 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예치 금액이 볼륨이 커져버린 거죠. 예치되어 있는 프로젝트 수를 보면은, 네. 프로젝트를 보면은 이더리움이 1등, 네. 바이낸스가 2등이죠. 네. 여기는 작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얘가 1등, 얘가 2등이기 때문에 이 둘의 움직임에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들이 결국에는 가치가 올라가면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낙수 효과 같은. 낙수 효과 같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부에 있는 프로젝트들,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가격들에도 들썩들썩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런 움직임들에서 그래서 이제 대장이 가면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자 2순위들이 또 움직일 거죠. 이게 이제 이드 같은 경우는 레이어 2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어 2 레벨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자 DApp이라고 해요. 자 프로그램 앱 단위에서 움직이는 토큰들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또 움직임이 나와요. 이런 순서대로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갈 때마다 차트에서는 이제 가격 반영이 되니까 막 상승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여기서 개별 뭐 호재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악재나 이래 있어서 들썩들썩은 할 수는 있는데 전체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1등이 움직여야지. 그래서 암호화폐도 1등은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 가야지 전체 시장의 규모가 외부에서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이즈를 키우면 이 사이즈 키워진 금액들이 결국에는 알트코인들 대장들한테로 가고 이 대장들의 또 가격이 나오면은 그 밑에 있는 세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순환으로 돌아간다 해서 운의 순환매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큰 회사하고 거기에 있는 계열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걸 뭐 통칭해서 낙수 효과라고 보통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 암호화폐의 특징 같은 거거든요. 증시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테마를 돌다가 이렇게 뭐 주요 테마를 가지만은 사실 암호화폐는 테마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마다 트렌드는 있는데 역시 모든 거에 1순위는 비트코인이 상승해야지 나머지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제1의 테마예요, 사실. 그래서 도미넌스를 볼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향방을 우선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바로 첫 번째 질문은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가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왜 같이 체크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면서 또 들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잘 돌파하고 안착하면 이제 알트코인에서 이제 순환매 또는 큰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특별히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차트의 움직임하고 사실 같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이 돈이 몰린다는 얘기는 비중이 이제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돈이 일단 몰린다는 얘기죠. 그 말은 실질적인 차트에서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차트가 돈은 한정돼 있는데 뭐 차트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전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때도 도미넌스는 상승을 하는데 가격은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한 때는 도미넌스도 상승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거고요. 그 움직임에서 비트코인도 무한정으로 계속 상승할 수 없고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일정 부분 시세가 분출이 되고 나면 눌림이 나오고 박스권이 나오고 또 손바뀜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이때 되면은 비트코인이 그래서 파킹을 하고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은 기존에 이제 들어왔던 투자 자금들이 그걸 무작정 홀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부를 또 수익을 내고 나면 또 움직임 시세가 제대로 분출 안 됐던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돈이 넘어오면서 비트의 도미넌스는 또 박스권의 모습을 비트코인과 같이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움직임에 맞춰서 알트코인으로 도미넌스가 넘어오고 실제로 알트코인의 매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며칠 막 장이 이렇게 들썩들썩해서 이미 넘어왔고 이미 넘어와서 알트코인 순환매가 벌써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 아직 시작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매번 도미넌스를 보고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차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이게
하락 중에 박스든 상승 중에 박스든 네. 얘가 고점대 더 이 박스권 이후에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을 가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은 네. 알트들로서는 이제 시그널을 받은 거죠. 야, 내 좀 쉬다가 갈 거야. 라고 하는 신호를 딱 주면은, 자, 그런 신호를 주면서 잠시 이제 벤치에 앉아서 쉴 때, 저 밑에 있던 이제 우리 꼬맹이 알트들이, 형님 따라 이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형님 간 자리를 막 따라가려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알트코인이 간 구간을 제대로 못 가는 종목도 많고, 무조건 다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체 상승분을 쫓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나오는 지금 이제 저점에서 돌아서는 타임이니까 이 움직임 과정들이 갈 때는 또 한꺼번에 못 갔다가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구간에 얹어놓고 또 조정 상황 받으면은 또 비트코인이 또 움직이고 또 비트코인이 가고 나면은 또 알트들이 또 그 구간을 따라가려고 막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순환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순환매의 첫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순환매 특징들이 보면 비트마켓이 이제 과열되는 현상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트마켓에서는 비트코인 대비 가격이니까 비트코인 오르면은 얘는 가격이 크게 안 올랐으면은 크게 하락을 하겠죠. 원화나 달러 차트 가격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해당 종목의 비트코인 가격 그 종목으로는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그 구간을 따라갈 때 엄청난 막 등락을 막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마켓이 광분하는지 하고 이더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보면 이더가 가고 나면 또 이더 마켓이 있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마켓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의 그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 시장에 활력이 막 묻으면서 또 돈이 또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일반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막 상승하는 거에 광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비트코인 투자를 잘 안 해. 암호화폐를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고 전부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에서 막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은 우리가 막 진짜 막 암호화폐만의 특징적인 몇 배를 막 가버리는 움직임이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흥분들을 감출 수 못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움직임이 아직 나오진 않았죠. 몇 종목에서 이제 몇 종목에서 선행적으로 좀 나온 건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아직 그 단계 지금 이제 초입인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움직임을 명확하게 하고 박스권 나오면 알트들이 막 따라붙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비트마켓이나 뭐 이더마켓이나 이런 거를 나는 잘 모르고 확인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IM머니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방송을 챙겨 보시면서 또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도 오셔가지고 항상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띠리띠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 버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될 겁니다. 자,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오늘 질문 여기까지고요. 매번 느끼지만 시간이 갈수록 레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제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얘기가 조금씩 길어지는 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압축해서 그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좋은 질문들 많이 가져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해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10일에 11번째죠. 11번째. 그때도 좋은 질문 11번째는 조금 좀 특별한 걸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스포 안 하십니까? 약간 이런 건데. 있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저희들 목 상태가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방송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특공대.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까먹었어. 구독? 다시 해줘. NG. 차트. 아니다. 인사부터. 이렇게 하면서